안녕하세요. 역사 테마기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못한 왕도의 꿈이 서려있는 도시 전북 익산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백제 시대의 수도임을 나타내는 유적들이 왕궁리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백제는 익산으로 수도를 옮겼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익산으로 떠나보시죠. 익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인 호남평야의 중앙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한국 최고의 곡창지대 그리고 서해바다와 금강을 끼고 있는 익산은 한나라의 수도로 삼아도 될 만큼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익산은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제의 왕궁이 익산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장소가 바로 왕궁리 유적지입니다. 왕궁리 유적지는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이 이곳에 왕궁으로 조성하였으며 백제 왕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왕궁이 세워진 이후 시간이 흘러 사찰로 변화한 복합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입구에 있는 백제 왕궁 박물관에 가면 여기가 왕궁이었음을 나타내는 많은 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 담긴 백제 중흥의 꿈이라는 문구와 함께 무왕의 표준 영정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왕궁 시설에만 보여지는 축대도 발견되었으며 담장 시설도 왕궁에서만 사용되는 기와지붕이 있는 담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실 공방에서 사용되었던 금세공품을 가공할 수 있는 도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여기가 백제의 왕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저기 웅장하게 보이는 석탑이 바로 왕궁리 5층 석탑인데요. 1965년 이 탑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던 당시에는 통일 신라시대의 탑이라고 추정되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제 무왕시대에 건립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백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옥계석의 유려한 곡선은 백제만이 보여주는 특징이며 석탑의 조각과 결구 방식에서 백제인의 정교한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요. 이렇게 강한 바람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1000년을 넘도록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백제인들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저기 유리창으로 보관되어 있는 곳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왕궁의 정원 시설입니다. 정원은 왕이 휴식을 취하거나 사신 등을 접대하는 공간인데요. 정원은 돌과 자갈을 이용하여 장식한 중심시설과 수조와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을 재현하였다고 하며 정원을 꾸미는 사용한 돌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은 바로 대형 화장실인데요. 왕궁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사용한 공동 화장실로 구덩이 안에 오수가 일정한 높이로 차게 되면 수로를 통과하여 궁장으로 빠져나가는 위생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재미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것은 바로 뒤처리용 막대기입니다. 이 왕궁리 유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 무왕시대의 왕궁이었다가 이후 사찰로 변화한 유적지인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기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을까요? 백제는 475년 한성이 고구려에 함락된 후 공주로 천도하였고 이후 538년 무령왕 때 부여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까지 부여가 공식적인 백제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왕궁리 유적이 백제의 수도였다고 판단하려면 무왕의 재위 시절 600년에서 641년까지 백제의 수도를 익산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료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는 사료는 없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삼국유사의 예를 들어 수도를 익산으로 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국유사 무왕조편에 따르면
무왕은 원래 서울로서 어린 시절 변방에 있는 연못과 곡식이 자라는 지역에서 살았으며 여기서의 변방은 익산 지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무왕이 왕비와 함께 서쪽 연못에서 놀고 있었는데 용이 사는 이 연못에 절을 세우면 반드시 왕업이 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무왕은 연못에 물을 빼고 탑을 세워 사찰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찰이 바로 백제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인데요. 그럼 미륵사는 왕궁리 유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익산 미륵사는 백제 무왕이 창건한 백제 최대의 사찰로 신라 황룡사와 더불어 삼국시대의 가장 큰 사찰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탑은 유명한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현존하는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 당시 14.2m로 원래는 9층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는 6층까지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살짝 올라간 옥계석의 곡선은 유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석탑이지만 건축된 방식은 목탑의 형식으로 목탑에서 석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기 보이는 서탑과 함께 석탑이 2개, 목탑이 1개, 총 3개의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찰은 1탑, 1금당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익산 미륵사는 3개의 탑의 뒤쪽에 3개의 금당이 있었던 3탑, 3금당의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사찰을 왜 여기 익산에 건설하였을까요? 당시 무왕은 끊임없이 신라와 충돌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한강 유역마저 신라에게 빼앗긴 백제는 수도를 부여로 옮기고 영토가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백제의 부흥을 꿈꾸던 무왕은 여기 익산에 미륵사를 건립하여 불교의 힘을 빌려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고자 하였으며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귀족 세력 출신인 왕비를 통해 지방 귀족 세력과 협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익산 왕궁리 지역에 백제의 수도를 천도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찰을 짓고 왕궁까지 건설하였던 무왕은 실제로 여기 익산으로 천도를 실행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제의 수도를 이전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으며 천도를 하려다 실패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여가 수도였던 백제는 귀족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부여에서 세력을 이루고 있던 귀족들이 천도를 반대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익산은 평지가 많아 방어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수도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강력한 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산은 서해에서 익산으로 군사가 들어오는데 지형적 방어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수도 이전 즉 천도는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제는 신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641년에 무왕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천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도를 진행하던 중 무왕이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익산으로의 천도가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백제 무왕이 승하하면서 백제 무왕의 수도 천도의 꿈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백제 무왕의 왕도의 꿈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수도 이전과 같은 큰 프로젝트는 단순히 왕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귀족의 협력과 군사력 그리고 나라의 경제적 기반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전략적 중심지는 방어와 행정의 안정성이 중요한 점입니다. 부여는 실제로 강과 산이 둘러싸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지만 익산은 개방된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천도는 왕궁과 사원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상업활동을 위한 시설, 교통망, 그리고 방어시설까지 고려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미륵사를 함께 건설한 것은 수도를 행정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가 융합된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려는 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에서 단순히 정치, 군사적 목적만 고려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문화적인 요소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 무왕의 천도 시도는 오늘날의 수도 이전과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수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왕궁리와 미륵사지의 유적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역사기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